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김소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되게 즐겨보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영화를 처음 볼 그 즈음만 해도 영화는 저한테 약간 도피처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나 뭔가 환상적이고 판타지적인 이런 장면들이 많은 영화를 즐겨보면서 좀 현생을 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영화 속에서 되게 저랑 비슷하게 찌질하고 좀 한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게 나름대로 되게 반갑고 또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5편 정도 영화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화들은 삶이 그냥 마냥 아름답고 찬란한 거라고 좀 거짓말만 늘어놓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대신 그럼에도 조금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들로 5편을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도쿄 소나타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평범하면서도 이상한 4인 가족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들은 각자의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실직한 채로 거리를 떠도는 아버지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자신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외로운 엄마, 그리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군에 지원하려는 형과 또 이들 몰래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하는 주인공 켄지까지. 이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거실에 모여서 TV를 보고 하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영화는 멀찍이서 이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따라가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보였던 이 가족들의 행동은 영화의 막바지로 향할수록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뭔가 영화가 되게 지루하고 잔잔하기만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거의 매 씬마다 유머가 담겨있는 되게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박장대소를 하진 않지만 순간순간 푹 하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가볍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의 엔딩이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버겁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엔딩 장면이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도 또 위로를 해주기도 하니까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빌리 와일더 감독의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 입니다. 겉으로는 마냥 귀엽고 천진해 보이는 주인공 버드는 자신의 아파트를 상사들의 불륜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린 건 아니지만 회사 임원들에게 집을 빌려주다 보니 신임을 얻어서 승진의 기회까지 얻게 되는데요. 승진 여부를 결정할 쉘드레이크 전무는 버드에게 아파트 열쇠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버드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아파트를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쉘드레이크의 불륜 상대는 버드가 짝사랑해오던 직장 동료 프렌이었습니다. 상사의 연인을 사랑하게 된 버드는 과연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영화만큼 사랑스러운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속 두 주인공은 굉장히 귀엽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영화 속 인물들이 내뱉는 대사들도 정말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정말 이 못된 빌런들 틈에서 이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조금은 바보 같고 한심한 주인공 버드가 정말 귀여운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 버드의 모습에서 뭔가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더욱 응원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게 참 더럽고 치사해도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쵸? 다음 영화는 앙카 다미안 감독의 환상의 마루나입니다. 아홉이었다가 아나였다가
사라였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로나가 된 한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뭔가 줄거리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저의 조금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되게 단순해요. 이 영화의 주인공 마로나가 저희 집 강아지 마쿤이랑 정말 많이 닮았기 때문인데요.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뭔가 표정이나 몸짓이나 내는 소리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내내 기분이 되게 이상했는데요. 저희 집 강아지 마쿤이는 올해로 11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보여줬던 장난기 많은 모습이나 뭔가 총명한 눈동자나 이런 건 지금 없지만, 그리고 잠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너무 사랑스러운 강아지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마쿤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괜히 조금 슬퍼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마쿤이와 마지막 순간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도 어쩌면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저는 마쿤이와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지금 함께 하는 것, 지금 같이 있는 것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마쿤이가 지금 본가에 있어서 제가 잘 만나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마쿤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자주 본가에 내려가려고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마로나가 이 인물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쿤이도 제가 되게 외롭고 힘든 순간에 저한테 다가와서 되게 조용히 온기만 주고 위로를 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마쿤이한테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우리 집 강아지 마쿤이가 보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영화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 조금 이 자리에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뭔가 동물로부터 온기를 받아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늘어놓아서 영화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입니다. 메디슨 카운티에 사는 프란체스카는 좋은 엄마이자 좋은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집을 비운 동안 사진작가 로버트와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된 프란체스카는 그와 함께하는 4일 동안 커다란 사랑의 감정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은 프란체스카가 샤워 가운을 입고 테라스에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풀어헤쳐가지고 바람을 오랫동안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뭔가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서 살던 프란체스카가 되게 오랜만에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마주하고 그것을 만끽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프란체스카를 연기하는 이 메릴 스트립의 되게 다채로운 표정과 그리고 몸짓, 손짓, 발짓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단순한 로맨스 영화나 혹은 불륜 영화로도 보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 영화를 한 여성이 어떤 감정들을 겪고 또 그것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선택들이 때로는 되게 바보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계속 응원하게 되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고, 이 프란체스카가 한 사랑이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랑이나 이루어진 사랑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삶 속에서 천천히 흐르면서 이 프란체스카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입니다.
부모의 이혼 후 엄마와 함께 사는 코이치. 코이치의 소원은 가족들과 다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 사는 동생 유노스케와 합심해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할 작전을 세우는데요. 새로 개통된 고속열차가 양쪽에서 오다가 서로 마주치는 순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소원을 빌러 여행을 떠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기적인데요. 그리고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의 목표가 굉장히 명확한데 사실 저는 그 목표나 제목보다는 이 아이들이 소원을 빌러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어른들이나 서로 나누는 가끔은 모나고 가끔은 둥근 그 마음들이 너무 따뜻해서 계속 몇 번이나 이 영화를 돌려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 속 아이들은 기차가 마주치는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소원을 막 비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소원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같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끔 같이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5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어수선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제가 소개한 5편의 영화들은 오재미동에 다 아카이빙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원하시면 언제든지 영화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